2026년 올해 기초연금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보다 약 7,000원 오른 34만 9,360원입니다. 전년 대비 2.1% 인상된 금액이고 기초연금 승수급자는 단계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생일 지나서 신청했더니 한 달치 못 받았대. 딸 돈 잠깐 맡아뒀다가 연금 탈락했대. 재산 있으면 어차피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리실 겁니다. 듣고 계시면 불안하셨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들 중에 절반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오해입니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오해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67세 박순덕 씨는 딸이 집을 팔았습니다. 그 돈 5억 2천만 원을 엄마 통장에 잠깐 넣어뒀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초연금 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신청했더니 탈락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통장에 5억 2천만 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박순덕 씨는 말했습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딸 돈이에요. 잠깐 맡아둔 거예요. 하지만 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에 약 35만 원. 1년이면 420만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잠깐 맡아둔 돈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일 하루 차이로 돈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해볼까요? 3월 1일에 신청하면 3월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신청하면요.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 35만 원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초급해서 안 줍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재산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입니다. 재산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하면서 월급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그 기준을 모르니까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당연히 받겠지 생각했는데 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금 만기 타이밍 하나 잘못 맞춰서 보험금 들어오는 시기 잘못 잡아서 통장에 돈 좀 넣어놨다가 이런 작은 실수 하나로 연간 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함정은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당 없겠지 하고 앞부분만 보고 끄시면 정작 본인 상황을 놓칩니다. 생일 하루 차이로 손해보는 구조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 하나로 점액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끝까지 들으셔야만 내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초연금 놓치면 손해보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복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신청 타이밍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1일에 신청하면 3월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한 달에 약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생일 지나고 나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3월 15일 생일 지나고 3월 20일에 신청하면요. 그래도 3월부터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4월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4월 5일에 신청하면 4월부터 받습니다. 3월분은 못 받습니다. 초급해서 안 줍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3월분 35만 원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 달만 늦어도 35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통장 잔고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녀 돈을 잠깐 맡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딸이 집을 팔았는데 며칠 후에 다른 집 계약금을 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엄마 통장에 잠깐 넣어둡니다. 일주일만 맡아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도와주려고 통장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기초연금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통장에 찍힌 금액 그대로 계산됩니다. 누구 돈인지는 안 봅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도 안 봅니다. 신청하는 날 통장에 찍혀 있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적금이나 예금 만기입니다. 만 65세 전후로 적금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기됐습니다.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초연금 신청하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락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보험 만기금입니다. 20년 동안 부은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와서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순간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차량입니다. 오래된 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샀습니다. 요즘 전기차도 좋다고 해서 전기차를 샀습니다. 차량 가격이 4,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함정이 가장 큰 손해를 만듭니다. 생일 타이밍 하나, 통장 잔고 하나, 적금 만기 하나, 보험 만기 하나, 차량 가격 하나. 이 중 하나만 걸려도 수백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 숫자를 알아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기준 숫자를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라고 해서 겁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숫자 몇 개만 알고 계시면 나는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 바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6년 기초연금 금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한 달에 약 35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얼마 안 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 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이 돈은 한 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해마다 매달 계속 들어오는 돈입니다. 작은 차이가 쌓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됩니다. 다음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 이야기입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소득 인정액이 약 247만 원 이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은 약 395만 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이 숫자를 들으시고 나는 작년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박순자 어르신은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셨죠.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 안 되셨던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해당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탈락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통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장에 돈 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에서 먼저 2천만 원은 아예 빼고 계산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금액만 가지고 1년에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한 달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0만 원대 중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정호 어르신도 이 계산을 직접 보고 나서야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12만 원을 빼주고 그 남은 금액에서도 다시 30%를 더 공제합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산의 최병호 어르신은 연금을 못 받을까봐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일하면서도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이야기입니다. 차량 가격이 약 4천만 원을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거나 기준을 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장철수 어르신도 연금이 왜 줄었는지 몰랐다가 차량 가격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막연한 감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숫자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숫자들을 알고 계시면 괜히 포기할 일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초연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10가지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
통장에 있는 예금은 소득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통장에 그냥 놔둔 돈인데 이게 왜 소득이야? 쓰지도 않았는데 소득으로 잡히면 억울하지 않아? 이게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에는 통장 예금도 소득으로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이자도 나오고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적금도 소득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적금은 만기까지 못 쓰는 돈인데요. 묶어놓은 돈도 소득으로 잡나요? 네, 잡힙니다. 적금도 금융재산입니다. 만기 전이어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특히 만기가 돌아와서 통장에 들어오면 그대로 계산됩니다. 세 번째 오해. 보험은 소득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보험은 나중에 받는 건데 지금은 소득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만기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네 번째 오해. 전세보증금은 소득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맡긴 돈인데요.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소득으로 잡나요? 네, 잡힙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언젠가 돌려받을 돈이니까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해. 자동차는 소득이 아니라는 착각입니다.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건데 소득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섯 번째 오해. 딸 돈을 잠깐 맡아둔 것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딸 돈이에요. 며칠만 맡아둔 건데 왜 제 소득으로 잡나요? 안타깝지만 잡힙니다. 누구 돈인지는 안 봅니다. 통장에 찍혀 있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신청하는 날 통장에 있으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일곱 번째 오해. 재산이 있으면 절대 못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냐는 겁니다. 집이 있어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됩니다. 차가 있어도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여덟 번째 오해.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 절대 못 받는다는 착각입니다. 나는 아직 일하고 있어서 안 될 거야. 이것도 오해입니다.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12만 원 기본공제에 30%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아도 실제 소득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오해. 작년에 탈락하면 올해도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작년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아닙니다. 2026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열 번째 오해. 생일 지나고 신청해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생일 지나고 신청해도 그달부터 받을 수 있겠죠? 아닙니다. 소급 지급은 절대 안 됩니다.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만 받습니다. 3월분은 영원히 못 받습니다. 이 10가지 오해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예금, 적금, 보험, 전세 보증금, 자동차, 전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딸 돈을 잠깐 맡아둔 것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 있어도 차 있어도 월급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기준이 바뀌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일 지나고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면 아,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바로 실감하실 겁니다. 17세 박순덕 씨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일도 못하시니까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드디어 만 65세가 되셨습니다. 집으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 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셨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통장에 5억 2천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이게 소득으로 환산되면 기준을 초과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박순덕 씨는 깜짝 놀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딸이 집을 팔았는데 잠깐 제 통장에 넣어뒀던 거예요. 저는 그 돈 손도 안 댔어요. 하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안타깝지만 개인 사정은 따지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잠깐 맡아둔 거든 오래 있던 거든 상관없습니다. 박순덕 씨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아니고 딸 돈을 잠깐 맡아뒀을 뿐인데 내 노후가 이렇게 흔들리다니요. 정말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박순덕 씨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장에 5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기본 공제로 2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5억 원이 남습니다. 이 5억 원에 1년에 4%를 곱합니다. 5억 원 곱하기 4%,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이걸 한 달로 나누면 166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6만 원을 버는 걸로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억 원이 통장에 있으면 이자도 나오잖아요. 이자를 3%라고 쳐볼까요? 5억 원 곱하기 3%,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25만 원입니다. 여기서 기본 공제 4만 원을 빼도 121만 원이 남습니다. 자, 이제 더해볼까요? 아까 계산한 166만 원 더하기 이자 소득 121만 원 합치면 287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의 기준이 247만 원인데 287만 원이면 완전히 초과한 겁니다. 박순덕 씨는 집도 없고 다른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통장 잔고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신 겁니다. 한 달에 35만 원, 1년이면 419만 원, 10년이면 4,19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리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손해 안 봅니다. 자녀 돈은 절대 부모님 통장에 넣지 마세요. 잠깐이라도 안 됩니다. 며칠만 맡아둔다고 해도 그 시기에 기초연금 신청하면 탈락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바른 유형의 실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68세 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만수 씨는 20년 전에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부으셨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20년을 부으셨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이자까지 합쳐서 7,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노후에 뭐라도 하나 챙겨놔야지. 그 마음 하나로 20년을 버티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만기일이 왔습니다. 7,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만수 씨는 이 돈으로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로 조금씩 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 최근 통장에 7,500만 원 들어온 게 보이는데요.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을 초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수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평생 노후를 위해 모은 거예요. 지금 당장 쓸 돈도 아니고 다시 적금에 넣을 거예요. 그게 왜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보험 만기금도 예금이랑 똑같이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잔고로 확인되니까 이자 소득까지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하신 겁니다. 만수 씨는 허탈하셨을 겁니다.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부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보험 만기 타이밍 하나 잘못 맞춰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70세 이병호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병호 씨 부부는 10년 넘게 타던 경유차가 자주 고장나서 처분하고 전기차로 바꾸셨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고 환경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죠?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짜리 전기차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기초연금 통장을 확인하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받던 금액이 확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실수인 줄 알고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은 설명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르신, 새로 구입하신 전기차가 차량 가액 기준에 걸렸습니다. 고급 차량으로 분류돼서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된 겁니다. 병호 씨가 구입한 전기차는 차량 가액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그 금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 5천 원이 추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병호 씨 부부는 본래 월 소득 인정액이 330만 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인 395만 2천 원에 못 미쳐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환산 소득이 더해지자 소득 인정액이 367만 5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준은 안 넘었지만 경계선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됐고 두 분은 한 달에 합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의 노후 자금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차 한 대 바꿨을 뿐인데 기초연금이 줄어든 겁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를 샀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겁니다. 이 두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보험 만기 타이밍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 65세 전후 3개월 내에 보험 만기가 돌아온다면 시기를 조절하거나 연금형으로 전환하세요. 차량 구입 전에는 반드시 차량 가액을 확인하세요. 4천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4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세요.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지금 당장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나씩 확인하셔도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력에 표시하세요.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가요? 지금 당장 달력 꺼내세요. 스마트폰 달력에 여세요. 생일이 속한 달 1일에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세요. 아침 9시에 알림 울리게 해두세요. 기초연금 신청하는 날입니다. 이날 놓치면 한 달치 35만 원 날아갑니다. 혹시 이미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늦어도 그날치는 못 받습니다. 두 번째, 통장을 정리하세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만 65세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은행 앱 전부 열어보세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우체국까지 다 확인하세요. 20년 전에 만든 통장 없나요? 휴면 계좌 없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내 통장 찾기 검색하세요. 본인 인증하면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깜빡하고 있던 통장 나오면 바로 정리하세요. 그리고 증권 계좌도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 로그인해서 계좌 잔고 확인하세요. 10년 전에 주식 산 거 그대로 있지 않나요? 펀드 가입한 거 해지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 다 금융재산입니다. 다 확인하세요. 세 번째, 적금과 예금 만기일을 확인하세요. 특히 만 65세 전후 3개월은 조심하세요. 적금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시기를 조절하세요. 은행에 들어가서 매 예적금 만기일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만약 만 65세 되는 달에 3천만 원짜리 적금 만기가 돌아온다면요.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기준을 넘어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만기 시기를 조금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세요. 네 번째, 차량 교체 계획을 확인하세요. 차량 교체 계획 있으면 차량 가액 4천만 원 미만 모델 선택하세요. 중고차 시세 검색하면 차량 가액 나옵니다. 4천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4천만 원 넘으면 고급차로 분류됩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 사시는 건 좋은데 차량 가액 확인하세요. 4,900만 원짜리 사시면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험 만기를 확인하세요. 보험 만기 전 연금형 전환을 검토하세요. 20년 부은 저축성 보험 만기가 곧 돌아온다면요. 그 돈이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이 확 올라갑니다. 이럴 땐 연금형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지 말고 매달 조금씩 받으면 소득 인정액에 덜 영향을 줍니다. 보험사에 문의해서 연금형 전환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여섯 번째, 자녀 돈을 부모 통장에 절대 넣지 마세요. 엄마, 며칠만 맡아주세요. 금방 빼갈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상관없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순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겹치면 탈락합니다. 자녀분들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 통장에 돈 넣지 마세요. 일곱 번째,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세요. 2025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 계시죠? 2026년에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단독가구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안 된다고 들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신청하세요. 여덟 번째, 재산 있어도 일단 신청하세요. 나는 집도 있고 차도 있으니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냐는 겁니다. 안 될지는 신청해봐야 합니다. 신청 안 한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아홉 번째, 차 있어도 일단 신청하세요. 차량 가액 4천만 원 미만이면 문제 없습니다. 4천만 원 이상이어도 다른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하세요. 열 번째, 월급 받아도 일단 신청하세요. 일하면서 월급 받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112만 원 기본 공제에 30%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200만 원 벌어도 실제 소득은 61만 6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를 지금 당장 체크하세요. 하나씩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달력 표시, 통장 정리, 만기일 확인, 차량 확인, 보험 확인, 자녀, 돈 안 받기, 재신청, 포기 금지. 이것만 해도 연간 419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실행 단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복지 담당 직원한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세요. 친절하게 다 도와줍니다. 서류 작성하는 것도 옆에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전국 어디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화 상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입니다. 여기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립니다. 신분증은 기본입니다. 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받을 통장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주민센터 가면 줍니다. 혹시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세요. 사업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져가세요.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끝납니다. 서류 빠뜨려서 2번, 3번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 번에 끝내세요. 이제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들을 같이 활용하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병원비 급하게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 모자랄 때, 이럴 때 쓰는 게 국민연금 실버론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액의 20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가 얼마냐고요? 연 2% 정도입니다. 은행보다 훨씬 쌉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습니다. 담보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시거나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두 번째, 주택연금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데 현금이 없습니다.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5억 원짜리 아파트 가진 70세 부부면 매달 약 150만 원 받습니다. 평생 받습니다.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나옵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도 계속 줍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집 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오이 계산해보세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나옵니다. 상담 전화는 1688-8114입니다. 메모하세요. 세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용돈이라도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노인 일자리 사업 알아보세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앞에서 안전지킴이 할 수 있습니다. 취약 어르신 안부 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동맹 환경 정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돈은 기초연금 소득에 안 잡힙니다. 기초연금 35만 원 급여로 받고 일자리 활동비 30만 원 따로 받습니다. 합치면 65만 원입니다. 신청은 시청, 구청, 노인복지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화해서 언제 모집하는지 물어보세요. 네 번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보험료 경감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건강보험료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이 5가지 제도를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실버론, 급할 때 목돈 빌릴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집 있으면 매달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하면서 활동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양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이 제도들을 활용하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와 지금 당장 할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준 핵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월 34만 9,360원입니다. 1년이면 약 419만 원입니다. 2025년보다 인상됐습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2025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장, 적금, 보험, 차량 모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월급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제 지금 안 하면 불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 이후에 신청하면 그 이전 달은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없습니다. 한 달만 늦어도 35만 원 날아갑니다. 통장에 자녀돈 잠깐 맡아뒀다가 연간 419만 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 타이밍 잘못 맞춰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보험 만기금 들어오는 시기 잘못 잡아서 전액 탈락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넘는 차 사면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체크 안 하면 이런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당장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스마트폰 달력 앱 여세요. 동그라미 크게 그리세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 매 통장 찾기 검색해서 본인 인증하세요. 4명의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휴면 계좌 확인하세요. 증권 계좌 확인하세요. 적금 만기일 확인하세요. 이것도 지금 당장 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써먹을 판단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제도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입니다. 바로 신청 시점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소급이 안 됩니다.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한 날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본 김에 지금 바로 하세요. 달력 표시, 통장 확인, 만기일 체크. 이 3가지만 해도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만 65세 전후 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세요.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그만큼 손해보는 분이 줄어듭니다. 내 노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노후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에 도움되는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